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 먹는 음식에 엉터리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팀 스펙터, 펴낸 것은 시그마 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유전역학 교수이다. 쌍둥이 연구로 유명한 의사이다. 구글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자 12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기존의 식습관을 반성하고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고 과학과 매체에 더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식품을 선택하는 일은 환경과 분명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식품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현재 인구 절반이 비만이며 인구 밀집도는 지나치게 높다. 이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속았는지 알면 그나마 수월해진다. 따라서 매일 먹는 음식의 정체와 식품 과학을 빠르게 배워야 한다. 각양각색 모두에게 들어맞는 마법의 식단은 없다. 우리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에 따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일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편차가 너무 커서 최대 10배, 평균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릴 수 없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유전자가 같고 성장 환경도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 역시 차이가 발생했다. 사람마다 당질 반응이 다른 이유는 30% 미만이 유전자, 5% 미만이 지방 때문이다. 놀랍게도 옛날에는 두 가지 요소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수천 명에게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사람들은 설탕, 인슐린, 지방을 섭취했을 때 평균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평균과 정확하게 똑같이 반응한 사람은 1%도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우리 중 99%는 평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일란성 쌍둥이는 위장에 사는 미생물 종이 37%만 같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정도면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결국 유전자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식품 포장지 라벨에 조악한 성분표만 가지고 신진대사 반응의 4분의 1밖에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품 반응 대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유전자와 같은 개개인의 독특한 특징에 기인하며 체내시계, 운동, 수면과 같은 생체 리듬 관련 요소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모두의 건강을 일반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있다. 섬유질과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거나 설탕과 초강국 식품 섭취량을 줄이는 식이다. 아침 공복. 아침을 걸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침을 먹지 않았을 때 건강상 이점 대부분은 공복 기간이 늘어나는 데서 온다.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공복 기간을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가지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발견한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통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맥락이 맞아떨어진다. 소장에 모여 사는 백조마리의 미생물은 우리의 건강 상태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장기 같은 역할을 한다. 수많은 미생물은 사람과 생체 주기가 비슷하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간격에 따라 구성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생 연구 분야이기는 하다. 그래도 미생물 공동체가 오랜 시간 먹이를 공급받지 않으면 상태가 안 좋아지지만 아침을 거르는 정도의 짧은 단식은 오히려 순영양으로 이어진다는 자료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내장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부 종은 자기 복제를 시작하며 내장 내벽 점액에 있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위장을 청소하고 내장벽을 깨끗하게 만든다. 미생물 집단 역시 사람처럼 생체 주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규칙적으로 휴식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위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사실이다. 지방은 정말 억울하다. 건강과 식단을 개선하려면 2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한 가지 식품군이, 특히 지방이 많은 식품군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식품은 다양한 포화지방산, 단일 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을 여러 비율로 함유하며 한 가지 지방산만 존재하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동시에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소화 과정을 거치고 혈관에 떠다니는 지방 입자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은 잊어라.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다. 2018년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 소속 동료가 수행한 다이어트 피처 연구에서 과체중 성인 609명을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는 집단과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1년간 관찰했는데 체중을 감량한 사람 수는 두 집단 모두 같았다. 똑같이 고지방 식단을 먹었지만 많은 사람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도 일부는 전혀 살이 빠지지 않았다. 단언컨대 지방이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는 주장은 틀렸다. 저마다 지방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모두에게 들어맞는 식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양제, 비타민 영양제를 먹으면 건강해지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는가? 한번 돌아다 보자. 과다 복용은 몸에 해롭다.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는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한 무작위 연구에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위험성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러한 화학 성분을 영양제라 부르며 감싸고 돌지 않았다면 진작에 금지 식품 명단에 올랐을 것이다. 식품회사는 매년 더 많은 가공식품을 강화하고 있다. 저렴한 재료로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머니를 불릴 심산이다. 우리는 질병을 빠르게 고치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비타민의 환상에 빠지고 말았다. 매일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먹으면 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슈가프리 식품이나 음료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오개념. 업계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는 인공감미료 음료가 안전하지 않으며 음료를 포함한 가공제품에서 설탕의 건강한 대용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물론 사람마다 인공감미료에 대한 반응은 전부 다르다. 하지만 여러분의 체중을 불릴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진대사와 인슐린 작용 경로를 교란하므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러가지 인공감미료를 함께 사용하거나 자일리톨, 만리톨, 이소말트 같은 당알코올을 섞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설탕보다 단맛이 덜하고 열량이 적다. 이렇게 화학물질을 복잡하게 섞은 식품을 먹으면 몸이 생소한 조합을 받아들이지 못해 몸과 장내 미생물이 교란 상태에 빠지면서 신진대사와 행동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푸드 혐오증. 가공도 제품마다 격이 다르다. 내가 지난번 책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던 시기에 아들 톰은 22살 학생이었다. 그는 열흘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와 너켓만 먹는 실험에 자원했는데 덕분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겨우 열흘 만에 장내 미생물 종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인데 확인할 수 있는 종의 약 40%가 사라졌다. 저소득층 대다수는 패스트푸드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데 당연히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초가공식품의 80%는 단 4가지 재료로 만든다. 옥수수, 밀, 콩, 고기다. 첨가물은 차고 넘치지만 섬유질은 거의 없다. 아들의 미생물 수치와 다양성은 몇 년 동안 처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섬유질을 먹이로 삼는 기존 미생물이 전부 아사하는 바람에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손상된 미생물 생태계가 금방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비만 프랑스인 4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채소가 적은 정크푸드를 주식으로 먹으면 체지방에 상관없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고 혈중 염증 지표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에 해롭지는 않다. 건강한 가공식품으로는 과일이나 채소 통조림, 베이크드 빈스, 치즈 우유 정도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선한 음식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 통조림은 대부분 수확 직후에 제품화하므로 생과일이나 영양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수확한 과일을 전기로 익히거나 알카리성 세정제로 껍질이 벗겨지게 만든 다음 껍질을 제거하고 썰어서 캔에 넣는다. 여기에 설탕 시럽, 과즙, 소금물을 부어 밀봉한다. 이때 들어간 첨가물은 개봉 후 물로 헹구면서 사라진다. 이제 전기로 살균했다가 식히면 완성이다.
과일이나 채소 통조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가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통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해 분비하는 화학물질인 폴리페놀은 오히려 늘어나며 심지어 통조림 처리 후 몇 달이 지나도 남아있다. 카페인, 커피는 여러분의 삶을 구한다. 적당한 수준의 천연 카페인은 안전하다. 하지만 합성 카페인에 우리의 건강과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합성 카페인은 음료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통 합성 카페인을 첨가한 식품은 설탕이나 다른 수십 가지 화학물질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대신 품질 좋은 커피나 차를 마시자. 하지만 모든 차와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은 한 잔이라도 커피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다르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한다. 온도, 로스팅 과정, 커피 종류, 한 잔의 용량, 바리스타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필터 커피는 한 잔에 약 400mg, 인스턴트 커피는 한 잔에 약 80에서 100mg 정도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카페인이 전혀 없지는 않으며 한 잔에 3mg 정도 함유하고 있다. 이제 카페인은 위험한 물질이 아니다. 적당하게만 즐긴다면 차와 커피는 해롭지 않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커피에 있는 성분은 카페인뿐만 아니다. 섬유질은 물론이고 폴리페놀도 있다. 폴리페놀은 내장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사람마다 카페인에 반응하는 정도가 전부 다르다. 카페인 내성 역시 천차만별이며 직접 실험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수준의 양을 찾아내야 한다.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12가지 포인트. 1. 다양하게 먹어라. 채식 위주로 하되 화학 첨가물은 피하라. 2. 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라. 빠르고 간단한 해결법은 믿지 마라. 3. 식품 라벨이나 마케팅에 현혹당하지 말라. 4. 음식에 있어서 평균적인 사람은 없다. 5. 몇 가지 음식만 돌려가며 먹지 마라. 식단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하라. 6. 자신에게 맞는 식사 시간과 공복 시간을 찾기 위해 실험하라. 7. 영양제에 의존하지 말고 진짜 음식을 먹어라. 8. 10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어간 초가공식품은 피하라. 9.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음식을 섭취하라. 10.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라. 11. 고기와 생선 섭취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라. 12.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진짜 음식의 중요성을 가르쳐라. 모든 사람은 각각 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식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